인터넷 보급은 세계 꼴찌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는 단연 탑인 북한의 사이버 금융범죄 실상을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현금을 갈취하고 있다는 것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미국 정부가 최근 경보를 내렸습니다. 북한이 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갈취한 돈을 세탁하고 있는 새로운 수법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어떤 조치를 취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그리고 FBI, 즉 연방수사국과 사이버 사령부는 지난 26일 북한의 해커 부대인 즉 비글스 보이즈가 최근에 그 사이버 기술을 통해서 그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을 통해서 돈을 갈취하는 것에 대해서 경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날에는 미국 법무부가 북한 해커들이 말씀하신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지금까지 2억 5천만 달러를 갈취하는 데 사용됐던 그 암호화폐 계좌 280개를 몰수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며칠 뒤에 이제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그러한 경보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부는 오히려 사이버 범죄를 막아왔지 이런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도 최근에 국제사회에 뭐 돈 세탁 방지 기구라든지 이런 데 새롭게 가입하면서 우리 국제 기준을 착실히 따르고 있다라고 주장은 해왔지만 이번에 또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미국 정부도 우리 증거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지난 2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북한 외무성의 이런 반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그 스틸 차관보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명백한 위협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명백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그 탈취하는 그런 돈들은 지금 북한이 만들고 있는 미사일 기술에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 역시 반박을 한 거죠. 네.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탈취한 돈을 자기들 주머니로 갖고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 흔히 말하는 이제 돈 세탁이라고 하는데 그 수법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최근에 이런 북한이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에 탈취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전 세계 금융 기업들 간의 그런 전자거래를 제공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고 스위프트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를 지난 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북한이 이런 암호화폐 거래에서 탈취한 돈을 세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런 그 해커들이 암호화폐 거래에서 탈취한 돈들을 먼저 자기들의 이름에 속한 다른 계좌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계좌에 이 해커 그룹과 결탁된 제3의 인물들이 들어와서 그 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들 계좌로 또 뿌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이 세탁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나중에 그 제3자인 그 사람들은 보통 보고서에서 그 사람들을 동아시아 촉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들은 그 돈을 현금을 인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 돈을 상품권으로 바꿔가지고서 나중에 또 다른 그 화폐를 선시로 이렇게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데를 해킹을 해서 돈을 가져와서 방금 이 기자가 설명한 대로 돈 세탁을 해서 북한이 결국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 이게 한두 건이 아니죠. 굉장히 여러 사례도 있고 또 미국 정부가 적발을 해서 뭐 고소 고발한 그런 건들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법무부가 며칠 전에 발표한 그 경보에 따르면은 북한이 그 2억 5천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할 때 썼던 280개의 암호화폐 그 계좌를 몰수했거든요. 바로 그 계좌가 아까 말씀드린 세탁에 이용된 그런 계좌입니다. 그 케이스는 사실 지난 3월에 미국 정부가 이걸 수사하면서 그렇게 자금 세탁에 결탁한 중국인 2명을 소송하면서 나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2명의 중국인이 북한 해커들이 그렇게 탈취한 돈들을 자기 계좌에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신들의 다른 계좌로 옮기면서 세탁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기소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북한에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그런 암호화폐를 세탁하는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돈을 갈취하거나 탈취한다는 거 피해 대상이 꼭 어떤 특정 국가나 뭐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 뭐 암호화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땡땡 뭐 코인 누구나 가질 수도 있고 해서 저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의 미국 정부의 경고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암호화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암호화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탈취가 되고 또 그렇게 세탁이 되면서 이제 결국 북한 정권에 넘어가게 되고 또 그 돈이 스틸 말처럼 이제 북한이 어떤 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런 주의가 필요하고 또 이것을 알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보고서의 그런 주요 강조점이었습니다. 네. 자,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금융 범죄로 갈취 또는 탈취한 돈이 2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전문가는 북한이 암호화폐 세탁의 세계 단연 최악의 집단이고 국가다라고 지목하기도 합니다. 오늘 생생토크 북한의 사이버 금융 범죄 관련해서 이상민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